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미 FDA 코로나19 혈장 치료 긴급 승인, 트럼프 대단한 날이라는 제목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지난 2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렸다가 회복한 환자의 혈장을 이용한 치료를 긴급 승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을 자청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대단한 날이라고 치켜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재선 성공을 위해 백신 및 치료제 확보에 공을 들여왔다. 이날 발표는 공화당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미국에서 코로나19 혈장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사망률이 감소하고 상태가 호전됐다는 그런 근거로 이제 FDA가 이 혈장 치료를 긴급 승인한 그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러면서 어제 우리 장에서도 관련된 일부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하나씩 또 살펴보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로나19 혈장 치료와 관련한 긴급 승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 이 치료 관련해서 현황이 어떤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팩트 위주로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는 없습니다. 네.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코로나19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의 증상에 따라서 의사분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생각으로 이런저런 치료를 동시에 하고 있죠. 혈장 치료란 게 새로운 기법은 아닙니다. 워낙 그 혈장 치료란 게 완치된 환자의 피에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완치가 됐다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백혈구, 적혈구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거기에 이제 그 우리가 백혈구라는 것들이 기존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잡아먹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된 것들을 추출을 해서 네. 위급한 환자한테 투여를 하는 방식이에요. 용병이네요, 용병. 용병을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네. 그렇게 쉽게 이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과거에도 있어 왔습니다. 근데 네. 이 혈장 치료라는 게 확실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승인된 바는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쓰고 있어요. 네. 혈장 치료를 쓰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약 한 30% 정도 환자의 입원 기간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대단한 치료제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현재 위중한 환자 위주로 이런 혈장 치료를 도입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혈장 치료라는 게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위급한 환자들에게는 언제든지 쓰였었던 그러한 전통적인 방식인데, 이런 것들을 FDA가 일단은 공식적으로 승인을 했고, 이런 것들을 그렇지만 이게 경증 환자에게는 사용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위중한 환자에 한해서만 사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 어찌됐든 치료제의 작은 틈이나마 현재 지금 열렸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혈장 치료가 조금 효과가 위중한 환자들한테는 효과가 있었다는 그렇죠. 그런 게 근데 나와서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지금 효과의 어떤 부분들보다는 위중한 환자들에게는 모든 방법을 다 도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의 일환이다라는 면도 우리가 한번은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치료제뿐만 아니라 백신도 현재 지금 임상이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데 그 현황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앞서 우리가 이제 치료제, 이제 그 코로나19에 걸리신 분들에 대한 치료제였다라면, 이제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저희와 같은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백신을 투여하는 부분들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글로벌 각국이 백신 개발에 대해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백신이 이제 개발이 되고 나면 대박이 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주지의 사실이죠. 지금 40여 개의 그 업체들이 임상 2상에서 3상까지 벌써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원래 전통적인 방식으로 한다라면 이렇게까지 빨리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지금 글로벌 각국들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규제라든지 절차, 이런 것들을 거의 무시하다시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따라서 백신이 나와야만, 지금 저 들어오기 전에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 일부 증권가에서 오늘 나온 리포트들을 보니까 치료제보다는 백신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미 걸리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 상황이 워낙 위중하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지금 활동이 위축된 게,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저도 약속을 다 취소했거든요. 네. 위축된 게 걸릴까 하는 것들인데, 만약 백신을 제가 접종했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군요. 따라서 백신에 현재 지금 무게 중심이 좀 쏠려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또 시장 자체도 네. 걸리신 분들의 숫자보다는 아직 안 걸렸지만 두려워하는 그렇죠. 사람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네. 백신의 어떤 이용량이 훨씬 많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그리고 역시 코로나 얘기 나오면 진단키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근데 진단키트 시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가 이제 되실 겁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있고 진단 키트가 있죠. 그렇죠. 이 진단 키트는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 감기 증상이 있으면 진단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코로나19냐 아니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키트인데 다행스럽게도 진단 키트는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됐고 예. 다양한 그 업체들이 글로벌 각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K 방역에 대한 부분들이 글로벌리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도 몇 개 업체들이 이미 진단 키트를 개발을 해서 글로벌 각국에 현재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네. 그렇지만 이제 진단 키트는 새로운 뉴스는 되지 않는다. 워낙 지금 현재 수요가 많긴 합니다만 생산량 또한 거기에 이제 따라가는 부분들이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경쟁 심화 단계에 이미 돌입을 했다. 네. 우리가 코로나19 초창기만 하더라도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주가의 상승들이 굉장히 높았다라면 이제는 진단 키트 관련해서는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갖기 어렵다.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마스크 관련주들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마스크도 생산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주가의 상승 탄력이 둔화된 것처럼 진단 키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익성이 높지 않다. 그렇게 경쟁 심화 단계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마스크와 진단키트를 좀 비슷하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초기에 대량으로 필요할 때 당장 없으니까 그때는 좀 인기가 많았지만 맞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생산량도 늘어났기 때문에 수급이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 그렇죠. 이제는 이제 보편화된 거죠. 그때만 예.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진단 키트를 확보하느냐.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제 수출할 때만 하더라도 주지사가 나와서 진단 키트를 환영을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벌일 정도였고 네. 우리나라도 마스크 같은 경우도 이제 요일제를 지정하면서 그렇죠. 마스크를 팔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일상화돼 버린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캐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이제 백신이 좀 중요하다는 얘기가 많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그럴지 좀 네.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백신이냐 치료제냐 이게 지금 저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백신과 치료제 지금 중인데 백신 개발이 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죠. 네. 백신 개발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 뭐냐면 백신이 일단 나오면 코로나19를 잠재울 수 있는 뉴스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진단 키트가 나오는 게 가장 중요했었고 지금은 치료제입니다. 네. 하지만 이것을 잠재우기 위한 완결판으로 가기 위해서는 백신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백신 개발이 어려운 가장 큰 문제가 변종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번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모 교회라든지 광화문발 코로나19 같은 경우 우리나라 재해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것들이 예. 새로운 변종이다. 이거는 전파력이 좀 빠르다. 네. 좀 세다. 이렇게 발표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우한 지역에서 나왔던 거와 그다음에 일본과 미국에서 유입된 것들이 변종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인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들었는데 예. 이번에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현재 지금 광화문발 이런 퍼지는 것들이 좀 더 새로운 변종이다라는 것들이죠. 백신은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들이 된다. 따라서 백신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백신이 개발이 된다라면 시장 선점 효과는 대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기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물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백신을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맞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백신이 나온다면 굉장히 선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글로벌 각국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글쎄요. 정말 빠르게 백신이 좀 개발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아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초반만 해도 사실 사람들이 잘 몰랐던 부분이 많았는데 네. 이제는 백신이 있고 치료제가 있고 진단 키트가 있다.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 또 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잘 설명을 해주셨고 예, 예. 말씀하신 대로 백신은 이제 완결판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 단계에서는 치료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거든요. 예, 예. 그 얘기를 조금 더 정리해 주실까요? 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지금 이제 백신은 어떻게 본다라면 앞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다양한 변종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신 개발이 올해 내에 과연 가능할 것인가 현실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백신 같은 경우는 임상, 2상, 3상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죠. 네. 따라서 올해 내에 개발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뭐 아무래도 내년까지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최근에 뉴스 여러분들 보시면서 많이 충격을 받으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휴증이 그렇게 심각하다라고 그러네요. 그런 부분 뉴스들을 보면서 저도 처음에는 제가 만약에 코로나19를 조심하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출연하고 있는 방송 관계자분들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고 내 가족들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조심하자 했는데 지금은 좀 두려움이 커진 게 뭐냐면 내가 코로나19가 걸리면 그 후유증이 너무 심각하다.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공포감이 더 지금 높아지고 있는 개인적인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앞서 제가 서두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치료제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치료제 개발이 지금은 선결된 문제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100명 단위의 환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치시킬 수 있는 치료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구분하시죠. 진단키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진단키트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이미 진단키트는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치료제는 지금 당장 우리가 필요한 약물이고요. 그렇지만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백신 개발까지 완결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조금 체크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다시 조금 약간 두려움이 커진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런 상태에서 관련주나 어떤 관련 분야라고 봤을 때 매매 포인트, 뭐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이제 들으시는 게 코로나19에 대한 상식보다는 주식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느냐. 네. 그게 가장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좀 저는 시작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변동성이 시작이 됐고 이러한 변동성 같은 경우 제가 이데일리 방송에서 차트를 통해서도 몇 번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차트가 물론 어제 강한 상승세를 뿜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하락 추세대에서 벗어났다. 오늘 이제 장이 좀 또 매일매일 장이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된 상황에서 뭐 말씀드린 이런 코로나 관련된 것들이 새로운 뉴스 플로우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주식시장과도 일정한 거리를 좀 두셨으면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둘 수가 있겠고 네. 그래도 굳이 투자하겠다라면 결국 시장에 있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언택트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어제 창궐 했죠. 어제 카카오라든지 KG 이니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그 주가의 상승 탄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언택트 관련주들 위주로 조금 보십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결국 기업의 이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도 OCI라든지 이런 것들이 태양광 패널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을 볼 것이다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결국 언택트는 이제 분위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업의 이익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투자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쉽게 투자 포인트를 잃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실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변동성이 시작된 우리 증시 신중하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언택트 관련주에 좀 집중하시는 것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것이 좀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